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드디어 며칠째 연속됐던 트럼프 랠리 이제 멈춰서는 걸까요? 트럼프 랠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다시 돌파를 해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8만 8천 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라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불과 24시간 만에 2천 달러 더 얹고 가버렸네요. 자, 이런 랠리는 트럼프랑 조금 달리 봐야 하는 건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눈치를 봤었던 대형 기술주라고 할 수 있죠. M7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2%, 그리고 애플,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그동안 좀 못 갔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키 맞추기 장세에 대한 힌트, 약간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뉴욕 증시는 그동안 며칠째 올라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장은 랠리를 시작한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먼저는 대외적인 리스크죠.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트럼프 2.0 2기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늘 강조했듯이 보호 무역주의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호 무역주의,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다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표들만 봐도 별로 안심이 되진 않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다시 또 하향 조정이 됐죠. 자, 근데 이건 지표 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수출 데이터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을 통한 이 추정치들을 보면 정말로 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방증하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증시에 앞으로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뜬다라는 거죠. 여기에 1,400원까지 넘겨버린 환율도 부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우리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기대감만으로 베팅을 하기엔 약간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대감만 가져갔었던 섹터, 화장품, 반도체의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대에 있어서 실체를 좀 그나마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천장을 모르고 뚫고 가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하나시스템은 어제장에서도 살펴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좀 고민이 멈추진 않습니다. 왜냐? 가는 건 계속 가고 있어서 왠지 불안하고 또 하락하고 있는 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고민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제3의 안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오랜만에 봤었던 완성차와 또 부품주가 그랬고 그 전일에는 전력이 제3의 안으로 좀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원전은 좀 어떨까요? 자, BHI의 경우에는 어제 개별적으로 사우디양 대규모 수주를 체결한 어떤 호재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10% 넘게 튀어오르긴 했습니다만 원전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기술, 한정 KPS까지 여러모로 시장의 낙폭에 대비했을 때는 약간 하방이 좀 지지되는 모습도 같이 포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한 3가지 포인트로 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국내 증시 향방.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낙폭 멈추지 않고 갈 것인지 좀 점검이 필요한 듯 보이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 구멍들이, 룸이 열려 있는지 두 분께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자, 미국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이제 전투를 개시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속보가 오늘 새벽 5시쯤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색채가 좀 옅어지는 상황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만한 아주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가 소폭이지만 다시 올라섰고 비트코인이라든지 테슬라도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여파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구글 웨이모는 LA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이제 대폭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치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LA에서 영역을 좀 확실시 굳히는 모양새고요. 끝으로 영국이 203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78%에서 81%로 3%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더 조여오게 되면 내년에는 확실히 수요 회복이 더 드라이브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었죠. 이 부분 조금씩 나오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 점검하면서 오늘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그 지혜에 대한 해안 얻어보도록 하죠. 자, 수요일장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S셋 정재훈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두 분이 우리 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먼저 점검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더니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오른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멈추질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크리티컬한 것들이요? 오늘 미국 증시가 소폭의 좀 조정은 좀 있었지만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테슬라를 좀 빼고 나면은 상승을 했다는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지금 이 낙폭 조정에 관련된 영향이 작용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그러니까 정책 수혜 기조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보편적 관세 관련된 우려감들이 반도체 또는 2차 전지를 좀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쏟아내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겠고, 최근 외인 수급이 좀 이탈되는 부분들이 미국의 좀 견조한 시장으로서에 대한 자금 이탈, 여기도 해서는 최근 나왔던 가상화폐 시장이 다소 좀 과열 양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해당되는 어떤 유동성이 좀 이전되는 효과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보십니다. 일단 지난달 8월 5일로 좀 기억을 할 겁니다. 그 글로벌 패닉셀이라고 해서 주가 좀 급락했던 그 장세 증시 예탁금의 규모가 59조 4천억 원 규모였는데 최근 기점으로 보면 50조 원을 좀 이탈했고 49조 9천억까지 어제 기준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하회될 수 있는 우려감들, 이 부분은 시장이 그만큼 글로벌 패닉셀 장세 이후에도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제한된 수급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미되면서 오히려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형국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보이고, 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 집권 1기 2016년도에 당선 직후에도 한 2거래일간 정도 상승했다가 한 2에서 3주 정도 좀 조정을 받았던 이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조와 1기 때와 좀 다소 유사한 수급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미국 증시 과열 이후에 해당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구간들은 일부 신흥국 시장 또는 우리 증시에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다는 관점, 이 점은 한 12월
초를 좀 기점으로 보면 외인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 관점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일부 이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우리 네. 시장에서도 재건주의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대체적으로 기대감을 좀 모았던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 그다음에 뭐 일부 원전 관련 종목들 이런 분들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테슬라 관련주가 테슬라가 한 6%대 좀 하락을 좀 보였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일부 대형주를 좀 중심으로 한 수급 이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또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과열 양상에서 본 잡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이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장을 담아볼 만한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매수할 만한 매력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다만 이제 가장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싸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보다도 떨어졌고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죠. 중국 제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못 올라간 증시가 한국 시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GDP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리스크로 측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급도 약하고요. 원화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87배 정도 수준입니다. MSCI 기준으로 보게 되면 0.86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금융위기급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제의 최근 들어서의 이 변동성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약하냐 강하냐 이 부분들을 보면 어제 상당히 좀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47억 매도했습니다. 기관 70억 매도했어요. 근데 18포인트가 빠졌거든요.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수급 공백이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는데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아마 서서히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생시장 규모가 너무 큰 것도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방으로는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전후로 일단은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싸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 위주로 좀 포트를 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저것 다 빠졌습니다.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좀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여전히 갖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건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안에서 좀 치밀하게 더 전략을 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룸이 있는 건지 있다면 왜 그런 건지 어떤 종목이 그런 건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준점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열어봤습니다. 먼저 하락 섹터 가운데서 기회로 삼아볼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 궁금합니다. 변 대표님. 우선 최근에 이 수급 동향에서 가장 크게 좀 낙폭 과대 구간 좀 진입했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반도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뭐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가능성 또는 축소 가능성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전반적인 트럼프 정책에 관련된 피해 우려감들, 뭐 반도체의 경우에는 칩스법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2차 전지는 IRA 법안 내지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반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요인들은
다소 좀 과하게 좀 반영되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추가적인 반응도 조금 이 부분까지 어떻게 좀 이렇게 더 반영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우려감보다는 지난 페닉셀 장세 때보다 제한된 수급 그리고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가미돼서 오히려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좀 시그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대해서는 뭐 칩스법에 관련된 이슈가 좀 노이즈로 좀 작용된 측면이 좀 있는데 미국에서 TSMC 공장 준공에 또 트럼프 당선인이 좀 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들이 그동안 좀 날선 비판을 했던 부자 국가들이 반도체 보조금을 타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강경한 좀 발언을 했던 것과 좀 대비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칩스법은 뭐 미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보조금의 혜택을 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만 좀 유리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 같은 기업들도 충분한 좀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좀 다소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 기준의 전반적인 어떤 업황 사이클의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우리가 좀 기억했던 한 2020년대 때, 2020년도 초기 때 조정 낙폭 구간보다도 상당히 주가의 하락폭들이 좀 더 크게 좀 반영됐던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빅테크 종목들 특히나 이 반독점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측면들, AI 규제가 좀 완화되면 오히려 사업의 확장성 관점에서 오히려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주목해 보면 반도체 섹터가 지금은 힘들지만 오히려 트럼프에 관련된 어떤 정책 불확실성들 좀 완화되는 기조에는 수급이 다시금 재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빅테크들 보면은 트럼프의 베팅한 그 폭이 굉장히 약소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성은 열고 간다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반도체 가긴 가겠죠. 근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일편단심 지금 삼성전자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공포 구간이라는 것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 3분기 실적에 관련돼서는 레거시 반도체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 실적 반영으로 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했지만 해당되는 DS 부분의 사업 기조를 보면 일회성 비용이 한 1조 원 중반까지 좀 반영된 효과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손실 사유는 좀 공개되진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파운드리에 관련된 어떤 적자가 일부 손실을 3분기에 좀 반영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4분기 일회성 비용들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컨콜에서도 이야기했던 HBM3 모델이 일부 조건부 승인이 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산이 좀 시작된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퀄테스트 통과는 좀 아니지만 일부 양산이 좀 진행되고 있음을 좀 확인했던 시그널들을 좀 주목해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다소 이제 과한 업황 우려는 상당한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을 좀 이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은 주가가 RSI 지표에서도 좀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했어요. 어제 종가 기준에서 마찬가지고 지난 페닉셀 장세 이후에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오면 사면 될까요? 저는 지금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 한 53,000원대, 지금 7년간 주가의 하회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수한다고 해서 여기서 더 밀려봤자 뭐 5%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뭐 우리가 좀 하방의 어떤 기대치들이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현재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53,000원이라는 구간대는 저희가 앞서 이제 김장렬 본부장과도 네네. 체크를 했었을 때 그때도 그 기준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좀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안에서 HBM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의견. 뭐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은 어떤 섹터 좀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이 빠져 있는 섹터 얘기하게 되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뭐 이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작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 많이 밀려 내려왔었죠.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실적도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의 하락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반전을 좀 꾀하는 그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 기업 쪽의 리튬 기업이죠. 엘버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70불대 초반까지 좀 하락을 해 있다가 다시 이제 100불을 좀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약 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중국 쪽에서도 일단 감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엘버말도 50% 이상 감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서서히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좀 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쪽에 있어서. 왜냐하면 트럼프 리스크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머스크 관련주로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는 스페이스X에 이제 LG 엔솔이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네.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스페이스X 한 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마 전기차 열대분에 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점차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업종 대비해서 보다는 아마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예상치인 그런 부분들이겠지만서도 LG 엔솔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올해 같은 경우는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3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 실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500억대에서 1,800억대 2배 이상 성장을 하죠. 웬만한 업종군들을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3년도 7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나서 밀려내렸었는데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 화면을 보시게 되면 LG 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매도 나온 부분들이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에코프로 BM 계속 늘리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반전이 되는 그런 소식들만 전해지게 되면, 즉 분위기만 바뀌게 되면 2차 전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어제 2,5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네. 2차 전지가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어쩌면 좀 누려볼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다라는 건데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걸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전방 수요라 하면 우리가 전기차를 좀 국한시켰는데 우주라는 포트폴리오도 새로 생길 수 있고 뭐 여러모로 ESS 쪽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가격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이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재주들 잊고 있었는데 수급까지 팔로우업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섹터 가운데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 점검해 봤고요. 자, 이번엔 상승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강심장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네, 저 상승 섹터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는 트럼프 쪽 있을 것 같고 네네. 그 밖에 전력도 있을 것 같고 뭐 바이오도 사실 어제 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네. 빠졌다고 하기도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뭐 보십니까? 우선 뭐 최근에 좀 가장 강했던 섹터들의 공통점은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책 기대감들이 좀 높았던
섹터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한 수급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게 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시세의 좀 연속성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도 좀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재건주가 좀 강했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함에 따른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도 좀 강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별적인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좀 가능한 섹터들은 뭐 재건주라든가 가상화폐 관련 어떤 시세가 좀 부합되는 네. 그런 어떤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좀 정책 기대감들은 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취임 이후에 정책이 현실화되는 구간에 오히려 해당되는 업종별 어떤 수혜감들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 원전,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관점에서의 모멘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 좀 관심을 좀 가지기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원전, 제약 네. 바이오 섹터의 이 결이 좀 다른데 그래요. 사실 이게 좀 정책 수혜주는 맞는데 예.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사실 주가에 좀 강하게 좀 이 수급 유입이 좀 됐기보다는 금리 관련된 어떤 정책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좀 수급의 좀 양분화로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일부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부분들은 네. 지금 트럼프 정책 기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가 인하에 관련된 정책들. 그죠. 그렇다면 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는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에 따라 어떤 약가를 좀 인하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CDMO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지금 생물보안법의 경우에도 하원 통과 이후에 네. 상원 본회의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는 아직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죠. 이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결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충분히 좀 처리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예상하는 부분들은 네. 유예 기간이 2032년도가 아니라 조금 더 좀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CDMO사. 최근에 주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 고가인 10월 20일 111만 3천 원대를 좀 이탈했어요. 지금 100만 원대가 좀 깨졌고요. 98만 7천 원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3분기 전체적인 실적 기대 효과들은 좀 일회성보다는 오히려 사공장에 관련된 물량 반영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초에 가동을 좀 앞둔 5공장의 신규 수주 물량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점진적인 캐파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제품 이원화 공략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99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바이오 하면 주목을 많이 하셨던 게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는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섹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어느새 또 100만 원을 깨고 내려왔다고 하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볼게요. 앞으로 5공장뿐만 아니라 6, 7, 8까지 짓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론자를 앞지르는 건 또 시간 문제라고 하니까요. 3반은 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사님, 네? 하나 시스템 어떡해요? 저는 하나 시스템 볼 때마다 이사님이 생각이 나서 빨리 뵙고 싶었는데 그 무거웠던 종목 우주항공 가운데서 하나 시스템을 주시길래 네? 약간 의아했었는데 진짜 같네요. 신고가를 일주일 만에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자, 상승하는 섹터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전히 하나 시스템, 여전히 우주항공입니까? 아니면 다른 옵션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우주항공은 좀 계속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 시스템 오늘 당장 매수하세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주항공 쪽 섹터를 좀 봐야 되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언론에 좀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머스크가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입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을 많이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머스크가 하는 사업군 자체적으로 다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X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가다가 로봇까지 일단 이쪽 섹터는 내년 부터는 무조건 좀 잘 봐야 될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서 다시 또 우주항공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실적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방산 쪽,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하나 그룹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은 못했고 하나는 좀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쪽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머스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6G죠. 통신 쪽에 있어서 적외도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수예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필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국방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쪽도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론은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정찰위성이나 통신위성 이런 쪽에 있어서의 위성 발사 정도의 수준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내년도 같은 경우 올해 연말에 발사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한비 시리즈의 12월 성탄절 전후로 해서 아마 발사가 될 건데 한 달 지연돼 갖고 원래 이번 달에 하기로 했는데 네. 한 달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발사가 좀 될 거고 내년도에도 각 분기마다 발사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누리호도 좀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 결국은 이슈도 있고 실적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아마 조정 시대에는 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따라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오늘 네. 아마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 주 중반에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머스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이 기대감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좀 올라왔을 때 실적까지 뭔가 실체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라는 거죠. 뭔가 직접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스페이스X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뭐 이노스페이스라든가 HVMB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 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네. 특수 소재를 좀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뉴스 기사에 보시면은 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X에 실려 갖고 발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이러한 이슈와 맞물리면서 우주항공 쪽 섹터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안에서 한화그룹주 챙겨보자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한화는 우주항공 방산도 잘하지만 반도체도 요즘 잘하는 것 같고 여러모로 한화가 또 반열에 오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섹터별 시장 점검해봤고요.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